부모의 사랑은 조용히 흐른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소리내서 말하지 않아도 티내지 않아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랑이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There is no friendship, no love, like that of the parent for the child.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사랑만큼 깊은 사랑은 없다. 이 문장은 멋을 부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 시절 한국에서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칸방. 벽지는 여러 번 덧붙여졌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어둠 속에서 늘 먼저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쇳소리와 기름 냄새가 가득한 하루. 손톱 밑엔 늘 새까만 때가 끼었고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퇴근길에 아버지 손엔 작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빵 하나 혹은 호빵 2개였습니다. 너희 먹어라. 나는 먹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배부르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 한 끼가 그날의 보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 종일 서 있었고 손등은 갈라지고 손톱 밑엔 비늘이 붙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에 피가 맺혔고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힘들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용품 살 돈은 있어도 자기 옷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 시절 부모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야기하려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 학비 고지서가 나오면 생활비가 줄어들고 아이 하나가 아프면 하루벌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말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커서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부모도 좀 편해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자식의 인생이 걱정입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 아침이 되면 일은 된 어머니가 통장을 엽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어도 늘 확인합니다. 이번 달엔 아들에게 보낼 돈이 충분한지, 손주 학원비가 모자라지 않을지,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은 50이 넘었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의 형편이 걱정됩니다. 월급날보다 먼저 통장을 열어봅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진 않을까? 여름이 되어도 에어컨은 잘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세가 아깝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돈을 모아두면 손주 학원비에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아끼고 편히 살아.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다 쓰고 산다. 그 말의 뜻은 자신을 위해 쓴 게 아닙니다. 자식과 손주에게 모두 쓰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모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대부분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몸으로 집을 세웠고 어머니는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가장 단단했습니다. 이 말을 남긴 헨리 워드 비처는 1813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였으며 사회개혁가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19세기 미국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노예제 옹호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도 교류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플리머스 교회에서 매주 2,500명이 넘는 신도를 모아 노예제 반대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촉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1850년대 노예제 위헌 판결을 비판하며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강연했습니다. 비처는 가족의 사랑을 신앙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7명의 자녀를 키우며 부모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 사회를 바꾸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제 반대 운동에서도 가족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friendship, no love, like that of the parent for the child. 친구의 우정도 연인의 사랑도 신의 사랑도 알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부모의 사랑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만이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남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전화는 대부분 용건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그 짧은 문장 뒤에 숨은 마음을 우리는 늘 늦게 알아챕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부모의 하루엔 그 전화 한 통 외에는 누군가와 나눈 말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부모는 외롭다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 하지 않고 서운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걱정하는 얼굴을 보면 그게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가 곧 사랑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늦게 이해됩니다. 받을 때는 모르고 바쁠 때는 보지 못하고 부모가 늙고 나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굽은 어깨와 느려진 걸음, 작아진 목소리, 그 모든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자기 몸을 쓰고 자식을 걱정하며 자기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기도 어렵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사랑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속에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대단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뭐 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부모의 하루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부모가 되었다면 이제 압니다. 우리가 부모를 이해한 만큼 언젠가 우리 자식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걸. 부모의 사랑은 세대를 건너 이어집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가장 깊게 이어집니다. There is no friendship, no love, like that of the parent for the child.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사랑만큼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